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 마지막 편인 4부 에바 부인과 종말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3위의 도서탐험 시작합니다.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그러기가 왜 그토록 어려웠을까?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고전, 데미안. 나를 찾아가는 여정의 마지막, 네 번째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스승 피스토리우스를 아프게 넘어서며 홀로 서기에 혹독한 겨울로 걸어 들어간 에밀 싱클레어. 방학을 맞아 우연히 과거 데미안이 살던 집을 찾아간 그는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데미안의 어머니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싱클레어의 심장은 멎을 듯했습니다. 그 모습은 그가 무의식 속에서 그토록 열렬히 그려냈던 절반은 남자이고 절반은 여자이며 수호자이자 어머니, 운명이자 연인이었던 바로 그 꿈속의 영상과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지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싱클레어는 미친 듯이 여러 도시를 헤매며 그녀를 찾아다닙니다. 가을이 되어 대학에 입학한 싱클레어는 대학생들의 획일화되고 공장 같은 삶에 깊은 실망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술집에서 들려오는 대학생들의 요란한 노랫소리를 듣고 있던 싱클레어의 귓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한 일본인과 나란히 걷고 있던 막스 데미안이었습니다. 어느 흑인 부락에 있는 청년 집회소나 여기나 똑같지 않아요? 패거리를 뒤쫓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나 드물어요. 바람 부는 어두운 골목에서 그들을 뒤따라간 싱클레어는 마침내 데미안과 극적으로 재회합니다.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이마에 새겨진 카인의 표적이 예전보다 훨씬 더 분명해졌음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데미안은 유럽 사회가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서로 패거리를 짓고 뭉쳐있을 뿐 진정한 연대나 자유는 없다고 비판하며 이 낡고 썩은 세계가 곧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음 날 아침 싱클레어는 경건한 마음으로 데미안의 집을 찾아갑니다. 현관홀에 들어선 그는 짙은 색 목재벽에 걸린 익숙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자신이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냈던 지구를 뚫고 나오려는 황금빛 매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아래 꿈속의 여인이자 운명의 여인 에바 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싱클레어가 제 모든 생애는 늘 길 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구로 돌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그녀는 다정하게 미소 지으며 답합니다. 결코 집으로 아주 돌아오지는 못하지만 친한 길들이 서로 만나는 곳, 거기서는 온 세계가 잠깐 고향처럼 보이지요. 그녀는 이미 데미안을 통해 싱클레어의 모든 고뇌와 방황을 알고 있었고, 싱클레어는 마침내 자신의 꿈이자 운명인 그녀 곁에서 완전한 평화와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의 곁에는 이마에 표적을 지닌 채 자신만의 좁고 고독한 길을 걷는 다양한 구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패거리를 지어 도피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세계가 멸망하고 새로운 세계가 탄생할 때 운명이 부르는 곳에 설 준비를 하는 깨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에바 부인을 향한 싱클레어의 사랑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싱클레어에게 에바 부인은 별을 사랑하여 몸을 던졌지만 추락하고만 청년과 사랑으로 온 세계를 자신의 내면으로 끌어당긴 연인의 동화를 들려줍니다. 사랑은 간청해서는 안 돼요.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그 자체 안에서 확신에 이르는 힘을 가져야 해요.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끌리지 않고 스스로 끕니다.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이 단순한 외부의 여인이 아니라 자신을 내면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상징임을 깨달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 싱클레어는 데미안의 방에서 무시무시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데미안이 두 눈을 뜬 채 굳어버린 듯 웅크리고 앉아 마치 사원 현관에 있는 태고적 동물의 가면처럼 무아지경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에 방을 나선 싱클레어는 산으로 향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잿빛 하늘의 구름 속에서 노란빛과 푸른빛이 섞인 거대한 매의 형상이 날아오르는 것을 목격합니다. 집으로 돌아온 싱클레어에게 데미안은 어젯밤 온 나라가 불타는 꿈을 꾸었다고 말하며 임박한 세계의 멸망과 거대한 전쟁을 예언합니다. 세계가 새로워지려 해 죽음의 냄새가 나. 그 어떤 새로운 것도 죽음 없이 오지 않아. 여름학기가 끝나갈 무렵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과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고통스러워하며 그녀를 향한 간절한 사랑과 영혼의 힘을 한데 모아 그녀를 곁으로 부르려 시도합니다. 그 무서운 긴장 속에서 깨어났을 때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데미안이 달려옵니다. 이제 시작된 거야. 전쟁이 일어날 거야.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었어. 에바 부인은 싱클레어의 무의식적인 부름을 들었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운명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데미안을 보낸 것입니다. 에바 부인과 작별의 입맞춤을 나눈 싱클레어는 데미안과 함께 1차 세계대전의 참혹한 전장으로 향합니다. 겨울의 전장, 플랑드르의 농가 앞에서 보초를 서던 싱클레어는 죽어가는 수많은 군인들에게서 공통된 표적을 봅니다. 그것은 낡은 세계라는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 광분하여 죽이고 죽으려는 운명에 내맡겨진 영혼의 발산이었습니다. 그날 밤 요동치는 하늘 구름 속에서 싱클레어는 에바 부인의 표정을 한 거대한 여신의 형상을 봅니다. 그녀의 이마에서 수천 개의 별이 튀어나와 검은 하늘로 떨어졌고 그중 하나의 별이 요란한 굉음을 내며 싱클레어를 향해 내리꽂힙니다. 세계가 그의 머리 위에서 무너져 내렸고 그는 깊은 상처를 입은 채 흙더미에 묻힙니다. 의식을 잃고 어느 캄캄한 야전병원의 매트리스에 눕혀진 싱클레어. 그의 눈앞에 바로 옆자리에 누운 막스 데미안이 보입니다. 데미안은 입술이 닿을 듯 가까이 다가와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나는 떠날 거야. 네가 다시 나를 부르면 이제 나는 말을 타거나 기차를 타고 달려오지 못해. 그럴 때 넌 너 자신 안으로 귀 기울여야 해. 그러면 알아차릴 거야.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걸. 그리고 에바 부인이 네게 전해달라고 하신 키스야. 데미안은 싱클레어의 피나는 입술 위에 가벼운 입맞춤을 남깁니다. 다음 날 아침, 싱클레어가 눈을 떴을 때 데미안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싱클레어는 완전히 자신의 내면 깊은 곳, 그 어두운 거울 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거울 위로 몸을 숙인 순간 그는 보게 됩니다.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모습이 이제 그의 영원한 친구이자 인도자인 데미안과 완전히 닮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싱클레어는 마침내 두 세계를 통합하고 자신 안에 완전한 자아를 찾아낸 것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은 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의 거대한 혼돈 속에서 쓰인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한 영혼의 위대한 투쟁기입니다. 에밀 싱클레어의 여정은 빛과 어둠이라는 두 세계의 충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유년의 안전한 알껍데기 속에서 머물려던 그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어둠에 굴복하며 끔찍한 고통을 겪지만 막스 데미안을 만나 카인의 표적이 저주가 아니라 비범함의 훈장이라는 새로운 진실에 눈을 뜹니다. 이후 낯선 도시에서의 방황과 고독 속에서 베아트리체라는 이상을 좇으며 스스로 내면의 성소를 짓고 무의식의 붓끝으로 데미안과 에바 부인을 닮은 운명의 형상을 그려냅니다. 이 작품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은 바로 데미안이 보는 쪽지의 구절입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도덕과 규범이라는 알을 고통스럽게 깨부숴야만 합니다.
또한 빛과 선함뿐만 아니라 어둠과 악마성까지도 모두 포용하는 전체의 신, 아브락사스를 받아들여야만 온전한 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역설합니다. 스승 피스토리우스를 아프게 넘어서고 운명의 여인 에바 부인과 정신적으로 결합하며 마침내 참혹한 전쟁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알깨기를 겪어낸 싱클레어. 그가 마지막 야전병원에서 거울을 보며 데미안과 똑같이 닮은 자신의 얼굴을 마주하는 결말은 외부의 구원자였던 데미안이 마침내 싱클레어 자신의 완전한 내면적 자아로 통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의 삶은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이다 라는 해세의 묵직한 선언처럼 이 작품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이마에 새겨진 핏빛 표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독하지만 위대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라는 뜨거운 용기를 전해줍니다. 지금까지 나와 만나는 가장 깊고 아득한 여행,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노란 맹금의 날갯짓이 언제나 힘차게 계속되기를 바라며 3위의 도서탐험, 여기서 모든 인사를 마칩니다.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십시오.